자, 이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천구 하면 목동을 이해해야 하는데 목동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제가 처음에 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계획도시고 계획도시답게 택지개발지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탱크맨님?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반드시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된다, 단지 내에. 예, 네, 그게 거의 대원칙이어서 상계동 택지개발지구와 다를 점이 없어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동네에 인구가 많다예요. 왜냐? 네, 일반 저층 주거지가 없고 아파트 주거지여서 인구가 많다는 장점, 그리고 학교가 많다는 장점. 그것 때문에 주변 문화생활이나 상업시설 같은 인프라가 좋다. 특히 학원 인프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네, 중계동도 사실 중계 택지개발지구여서 지금 이제 중계동 은행사거리라는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는 좀 다른 역사가 있는데 원래 그쪽은 노원 역세권 학원가가 더 유명했지만 워낙 거기 술 상권이 세서 술 상권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으로 학원들이 몰렸는데 그게 중계동 은행사거리 지금 학원들 있는 그 건물들이 원래는 옛날에 프라자 같은 거였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상점.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망하면서 학원으로 다 이렇게 입점이 된 그렇게 아주 잘 정착이 된 학원가죠. 네, 예. 어쨌든 지금 목동을 설명해야 되니까 목동은 사실 목동 택지개발지구를 목동주공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목동주공이 아니죠. 그냥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이게 목동 신시가지라고 이렇게 또 붙는 현재 그 LH, 이 네네. LH가 직접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시행자 자체는 서울시지만 이 시공과 조경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민간 건설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그러니까 목동 쪽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LH 마크가 따로 없어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LH 아파트인 듯 하지만 LH가 시공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울에 몇몇 군데 있습니다. 뭐 중계동에도 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돼서 이제는 재건축을 한다. 목동은 이제 지하철 5호선 플러스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플러스 학원가 거기에 이제는 수익률이 좋은 목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시작한다. 거기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서 전국구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몰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써 매가가 20억이 넘고 있는데 그게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처는 사실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을 투자할 여력이 된다. 저라면 권장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고도 제한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드는 신정동과 신월동일 때도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지 않은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별 지금 용적률도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은 입지론에 입각해서 아파트 시세가 지금 매겨지고 있어요. 어, 네, 그 목동 아니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7단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런 단지. 그래서 대장 단지처럼 지금 약간 느껴지는 그런 단지고 사실 학원가는 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목동역 5호선 목동역과 상권은 이쪽에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기 양정고등학교라는 명문 학교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6단지가 지금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했죠. 네, 정밀안전진단 통과하고 좋은 배정 학군이라는 단지 프리미엄 때문에 그리고 9호선이 이쪽으로 지금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0억이 넘었어요. 6단지 네. 같은 경우는. 예. 어찌 보면 또 상계주공도 판박인 것 같은데 6단지가 지금 상계동 주공 아파트도 6단지가 먼저 네네네. 그렇죠. 예비 예. 안전진단 통과했고 그런데 재밌는 네, 건 기존의 목동 아파트들이 입지론에 입각해서 시세가 매겨졌지만 재건축 수익률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네, 이 그렇습니다. 14개 단지가. 네, 그래서 저희가 상계주공과 나머지 뭐 중계주공 이런 것도 위미삼도 그렇고 창동주공도 그렇고 뭐 월계주공, 번동주공도 그렇고 이런 동부권 주공 시리즈들의 재건축 수익률을 분석해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수익률은 저희가 레벨 3 회원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서경희 카페에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제 입지가 상관없고 결국은 재건축 수익률이 좋으냐 거기 플러스 입지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시세가 판가름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원들은 그 수익률을 바탕으로 매수하면 좋겠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입지론에 의해서 가장 입지가 밀려서 가장 저렴한 목동 아파트인데 걔가 재건축 수익률이 대박이면은 걔를 매수해야 돼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고 행정동으로 같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치부는 되지만 행정동으로 나눠지면은 이렇게 절반이 나눠집니다. 절반이 나눠져서 윗동네, 아랫동네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동이 여긴 목동이고 여긴 신정동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외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싸그리 목동주공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정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동이고 신정동이어서 프라이드는 이쪽이 더 강하겠죠. 실제로 좋은 학군도 이쪽에 더 몰려 있고, 그래서 목동 소재 단지는 1에서 7단지 정도, 그리고 신정동 소재 단지는 8에서 14단지까지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상계 택지 개발 지구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인데 요거 좀 읽어보시면은 아까 그 저희가 설명했던 그런 겁니다. 상계 택지 개발 지구의 상계 주공들은 LH가 만드는 아파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아파트들은 민간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좀 아셔야죠. 저희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상계주공과 창동주공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밀어준다는 뉘앙스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그렇게 써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목동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건 어떻게 될까요? 뉘앙스 그냥 네. 뉘앙스만 봤을 때 저희는 상계주공이랑 그 창동주공처럼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강하게 느껴지진 네. 않았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이 14개의 아파트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네. 묶어놔서 사실은 그 묶어놓은 걸 보면은 개발은 한꺼번에 하겠다는 또 의미는 또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 재건축의 가장 큰 변수는 평당가예요. 평당가가 높아야 사업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 전문가들은 평당가가 높지 않은 상계주공은 재건축이 속도가 늦어질 거다. 적어도 목동주공에 비해서. 근데 지금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속도로는 비슷비슷하고 어쩌면 그쪽 지역의 호재가 더 커서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이 목동주공은 사실 갭투자용 아파트가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여서. 그런데 상계주공은 그렇지 않죠. 갭투자용 아파트죠. 그래서 법인 투자자들, 임사 등록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아파트인데 그분들은 단합이 잘 돼요. 돈만 벌고 나오면 되는 분들이어서. 그래서 네. 단합력으로는 어디가 더 빠를지 그건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